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네, 나현수입니다. 네, 오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6번째 편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끝장냅니다. 자, 26번째 편지는 이제 연애로 또 다시 들어갑니다. 네, 저 앞에서 이제 연애 나왔었는데 약간 비틀은 연애. 연애에 대한 그 악마의 편향된 관점. 이 남녀 사이에 어떻게 하면 서로 이제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연애는 선한 것들을 막 생산해 낸다라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네, 그렇게 그렇죠.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그렇죠. 내용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좀 뭔가 그 남녀 사이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장되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악만 디테일에 있다고 했는데 이 읽다가도 저도 막 혼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최선의 것들을 추구하는 게 사랑인데 네. 약간 수준을 낮춰서 은근히 자기를 향하게 하는 예. 사랑을 비이기주의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네, 나옵니다. 흥미롭죠. 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맞다. 연애 기간이란 10년 후 가족 불화로 자라날 씨앗을 미리 뿌려두는 시기지. 네, 장기 플랜을 짜요, 마리가. 곁다리긴 하지만 우리도 좀 배워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장기 플랜을 짜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 어떠십니까? 결혼을 하신 지가 이제 벌써 십수년이 이제 훨씬 지나셨는데. 그렇죠. 저희 2008년에 결혼했으니까 곧 있으면 그렇죠. 한 3년만 지나면.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이 말이 일부 맞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옛날 생각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실제로 싸우는 일들이 있고, 아,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래? 뭐 그런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이랬을 때 이제 저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보면 과거에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아 진작 알았더라면 아니면 그때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서로 약간 좀 불편한 것들을 보면서도 네,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내가 양보하면 되지. 뭐 책에도 좀 나오지만 뭐 예. 난 충분히 이 정도는 뭐 감당할 수 있어 나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아닌 것을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뭔가 좀 불쾌감이나 문제로 이제 복돌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비이기주의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그 단어 바꾸기 제일 큰 문제는 비이기주의다. 이 점에서도 역시 우리 언어학적 무기의 탁월한 업적 때문에 원수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적극적 개념이 비이기주의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예. 그죠. 사랑은 책에도 나오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쏟아내는 것인데 비이기주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잖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복을 느끼고 상대방이 잘 되는 거를 바라는 건데 비이기주의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방향 차원에서 근본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사랑이 아닌데 그렇게 느끼게끔 혼동을 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아닌 것을 이게 사랑인 것처럼 혼동하게 만들므로써 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내는 방법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인 거죠. 사랑을 헷갈리게 하는 방법이 여럿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적인 흥분 상태 그걸 사랑으로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흥분 상태 예.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혼동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비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제일 좋은 사랑의 것 아니면 총체적인 사랑의 것을 지극히 좁히거나 아니면 방향을 살짝 틀거나. 그러니까 이제 책에 보면 이제 그 예가 이제 하나 나오는데 뭐냐, 우리가 그동안 이성 간에 갈라놓은 의견들 알지? 비이기주의라는 게 여자한테는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걸 뜻하지만 남자한테는 남을 수고시키지 않는 걸 뜻한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커플이 이제 같이 있는데 서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나를 이걸 귀찮게 만들고 괴롭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영상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사랑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조금 있다가 다른 걸 하고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머니는 왜 빨리 이거 하겠다고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요청을 하시라고. 네. 그럼 나는 왜 그걸 지금 하라고 자꾸 닥달을 하시냐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서로 이게 같은 뭐 좋은 걸 하겠다는 뭔가 생각은 있지만 충돌을 내버리는 부분인 거죠. 맞아요. 근데 저런 건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이라든지 방향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온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 있지 않고 이게 사랑이라는 게 방향도 좀 틀어져 있고 그리고 크기도 축소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까 지금 얘기해 주신 그렇죠. 것처럼 엄마가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저거는 잔소리고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건 이제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비슷한 얘기가 이제 다음 편에도 나오는데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뭔가를 하려고 의견을 나눌 때마다 A는 A대로 B는 B대로 각자 자기 바람은 제쳐둔 채 상대방의 뜻을 지레짐작해서 편들어주는 게 의무인 것처럼 돼버렸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뭘 진짜 바라는지 알아낼 수 없을 때가 자주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악마 입장에서 운이 좋으면 둘 다 전혀 바라지 않은 일을 해놓고도 자기 의에 취해서 만족하며 자기의 비이기주의에 합당한 특별 대우를 은근히 기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의 희생을 너무 간단히 받아들인다는 불만까지 슬쩍 품게 할 수 있지. 야, 이거는 마치 사실 이걸 쓸 때는 루이스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 마치 그 한 20년은 결혼해서 살아본 사람처럼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게 비슷해요. 사람들 사는 게 비슷한데 상대방의 진짜 원하는 것을 알려면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알려고 일단 노력해야 되고 상대방도 진실해야 되고. 아, 그렇죠. 아닌데 그냥 이거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서로 그 과정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베일에 쌓여 있고 진실을 아는 게 쉽지 않다. 이거를 좀 인정하면서 당연히 얼마든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대화도 필요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더라도 참고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 누가 봐도 표정도 그렇고 하는 태도에서 나온 솔직하게 나오는 제스처도 그렇고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자꾸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일일이 그러니까 매사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일일이 다 말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 언제까지 말로 다 해줘야 돼. 그렇게 아니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줬다고 하면서 왜 내가 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우하지 막 이렇게 얘기해. 여기 그런 표현 나 아량 싸움 망상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서로는 지금 아량을 굉장히 베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향이 비이기주의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쯤 하면 됐지가 목표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결혼 생활이 조금 길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 네. 네. 이런 게 좋은 책인데. 유용하더라고요. 네, 좋은 책인데. 네, 유용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고 이 표현하는 것들이 그렇죠. 다르고 자기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전 그 책 되게 좋게 봤는데 좋아요. 아주 매우 좋은 책.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제 사랑의 관계, 서로를 뭐 좋아하고 위하는 관계에서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책이 그거잖아. 내가 표현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걸 표현하는 그 선호도 다르고 또 내가 어떤 걸 받았을 때 기뻐하는 그것도 다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만약에 뭔가 선물을 주는 걸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사람인데 선물을 받는 것으로 반드시 그게 연결되는 건 아니야. 다른 걸로 오히려 그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 느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예, 아내하고 이제 이거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연애할 때 이야기인데 저는 아내하고 같이 있는 시간, 함께 하는 것이 소중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도 항상 연락하고 만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고 또 실제로 집이 가깝기도 했고 자주 만나는 게 중요했었는데 이게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위해 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알아주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온전히 충족해주지 못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내가 안 해준 게 뭐야? 시간도 빼고 나 이런 일도 있는데 다 그러니까요. 해줬는데. 얼마든지 돈을 쓰면서도 그게 상대방을 오히려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마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면, 만약 처음부터 각자 자기 뜻에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이성과 예의라는 테두리를 지킬 수 있었겠지. 그러나 이 의견 충돌은 제 뜻을 고집하느라 생긴 게 아니라 거꾸로 상대편의 뜻을 고집하느라 생긴 것이거든. 이렇게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또는 적어도 변명으로 삼을 수 있는 명목상의 형식적인 비이기주의의 그늘에 가려버린 형편이니 라는 표현이 이제 실상 이 모든 분노는 좌절된 자기 의와 고집과 지난 10년간 쌓아온 불만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을 알아챌 리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은 없잖아요. 찰나의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순간이 이제 아기를 봤을 때, 예,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 이 아이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내가 뭐 이렇게 해줬는데 아이한테 뭘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얼마든지 이제 이 아이의 요구대로 맞춰주는 것들이 있는데 지속이 힘들어요. 이게는 이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연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여기 나오는 좌절된 자기의 이런 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게 실제로 노골적으로 표현되면 관계가 이제 심각하게 깨질 수 그죠. 있죠. 심각하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절된 자기의 분노한 이 좌절된 자기의라는 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시작되진 않았을 거라고요. 처음에는 뭐 교회로 치면은 그래 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내가 좀 가서 봉사 한 번 더 하지 뭐 한번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을 거라고. 그리고 뭐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일 때도 나선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 뭐 약간 의식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 쌓여버리는 거죠. 상대방은 그거를 고마움으로 어떤 헌신으로 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희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열심히 봉사하면서 나중에 이제 분노가 점점 쌓여가는 어떤 그런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제 시험에 들 수 있는 부분 이제 성도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내가 이렇게 말씀 열심히 준비했는데 졸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런 상처되는 얘기를.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가 되는 순간 사랑이랑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렇죠. 혹시나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연애하시는 중인 분들은 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장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혹시라도 두 사람이 눈치를 챌 시에는 연애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네. 그런데 자기들은 아직 그것이 부족하며 외부적 법칙으로 그 부족함을 메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게다. 이게 악마가 우려한다라는 건데 지금 막 좋아하는 그 감정들 막 지금 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쏟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인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는 네 가지 사랑이 좀 더 잘 표현되는데 그 느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 이 관계에 지금 사랑이라는 게 필요하다. 요 말은 연애 초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제가 아직 더 살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은 순전히 이제 우리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예. 이것도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맞아요.